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치고 오늘 9주차 수업인데 17번째 수업이에요. 17번째 수업인데 나는 지금 가을이 깊어가는 밤에 10월 26일 밤입니다. 10월 26일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아껴서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런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17번째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자, 성장의 돌, 이제 이 돌이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일 텐데, 이 돌 보니까 그 느낌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 대나무 마디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고사를 다 이제 모두 참여해서 잘 마쳤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따로 정리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간고사 시험지에 여러분들이 대인으로 성장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서 내가 많이 뭉클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더 강한 자강불식의 자세로, 호리천리의 자세로, 애일의 자세로, 향상심의 자세로, 강거목장의 자세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기말 시험이 앞으로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아주 좀 멋있는 계기가 되도록, 동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학기가 지나면, 학기가 바뀌고 하면 지난 학기는 잊어버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때 뭘 했는지 가물가물하고, 이런 낭비적인 생활은 20-30년 전에는 또 그래 해도 또 원래 그때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적 환경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의 특성을 살려서 오히려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 각자 역할을 하고, 이렇게 내 삶이 이어질 때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뉴스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그 다음에 뉴스메이커, 그 태도와 노력은 더더욱 성장하고 축적하고 해서 이렇게 자꾸 디딤돌을 탑을 쌓아가야 됩니다. 대나무. 내가 사는 주위에 이 대나무가 있어서 제가 그 오후에도 흔들어 봤습니다. 손으로는 절대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워낙 단단해서. 이 마디가 없으면 꺾을 수도 있고 휘어질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이 마디가 단단하기 때문에 꺾는 게 아니라 완전 뭐 쇠덩이 같다. 그런 자세.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가 유효기간이 평생이다, 평생. 그리 알고 내하고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서 취업은 기본이고 내 삶을 훨씬 호감과 매력 있게 만들도록 하는 좋은 미천이 돼야 된다. 잘 알겠죠? 지난 우리 강의실에서 내가 개가 사람을 물면 사람이 개를 물는 뉴스 공식을 소개했습니다. 그것 또한 거의 날마다 생각해가고 실천해야 될 그런 공식이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또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는 반드시 좁은 식상한 뻔한 진부한 그저 그런 이런 좁은 사람됨인 소인을 탈출해서 높고 넓고 깊은 호감과 매력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이런 뉴스 마인드로 무장한 비욘드 마인드로 무장한 그것은 뉴스 메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을 대인의 사람됨인데 이게 대해서 더욱 강한 의지를 실천해야 된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루에 10만 번씩 되는 이 심장의 박동에 미안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세이다. 필수다, 필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이 가을이 깊어가듯이 우리 삶도 점점 깊어가서 인생의 가을에 결실을 맞을 수 있는 결실. 속이 빈 껍데기가 아니라 결실, 근육, 꽉 참,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된다. 새로움, 호감, 매력, 첫 시간에 강조했죠? 내가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정직한 거죠. 모내기를 해서 과일을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걸 심어서 그 결실을 맺는 거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내가 같이 공부하면서
100% 이것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진지한 자세로 그런 데서 바로 공부의 즐거움이 비로소 생길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이쪽에는 여러분 뭐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그 월드 시리즈 진출한 최지만 선수죠. 최지만 뭐 진출이 결정된 뒤에 이렇게 그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며칠 전에 세상을 뜬 94세로 세상을 떠난 좀 뭐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 할머니 여사예요. 할머니 여사. 최지만 선수가 우리가 이제 월드 시리즈라든가 이렇게 하면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스토리가 있죠. 내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이런 하나의 사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뭐 야구를 아주 뭐 이렇게 그 매니아하고 잘하고 이런 건 잘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하고 이 수업 시간에 최지만 선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 축적의 시간이 아주 그 단단하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런 축적 쌓이는 시간 늘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인은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는 저 선수의 어떤 운동을 보면서 그 같이 응원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걸 얻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최재원 선수가 지금 28인가 9인가 손흥민 선수하고 여러분들처럼 20대죠. 20대인데 원래는 이 선수가 이 오른손 우타자라고 하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공을 치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은 양수 왼쪽으로도 이제 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글씨를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왼손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10% 정도가 이제 우리가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10% 정도가 이제 왼손으로 글을 쓰고 왼손으로 뭐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근데 이 양수 말하자면 양수잡이죠. 오른쪽 왼손을 잡으면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죠.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른손으로 다 글을 쓰는데 왼손으로 쓰라고 하면 못 쓰잖아요. 근데 지금 왼손으로 글을 쓰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이를 보면 오른손은 잘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는 거죠. 연습하면 될 겁니다. 나도 왼손으로 이렇게 쓰면 처음에는 막 진짜 어색하고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왼손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하면 연습이 완전함을 만든다고 자꾸 하면 되겠죠. 최지만 선수도 원래는 그냥 오른손으로 치고 했는데 왜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치느냐. 투수가 어떻게 어떤 투수는 타자가 못 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수 중에서는 오른손 투수 우타자 같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왼쪽 타자가 나오면 좀 잘 못, 투수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투수와 타자가 굉장히 그런 이 치열한 그런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왼타석에 서면 1루까지 뛰는데 1m가 줄어든답니다. 1m. 그럼 투수의 공을
좀 더 오랫동안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 1m라는 게 오른손으로 치면 거기에서 이게 건너가야 되니까 이게 1m 정도 좀 늦은 거죠. 그 왼손은 치자마자 바로 뛰면 그 1m라는 게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 별거 아니지만 1루까지 진출하는 데는 그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많은 그런 걸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최지만이라는 그 야구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죠. 를 지금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고 하는데 야구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해당되겠지만은 이 선수에 대해서 그 내가 평가한 걸 보니까 이걸 내가 뭐 한 몇 달 전에 읽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월드시리즈 진출했다 하면서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가지고 세상 일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한다는 그런 그 평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결과죠. 내가 저번에 금녀획이라고 해서 공자와 제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구역 지어버린다. 좁게 설정을 해버리면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나는 왼손 오른쪽 타선인데 저 선수는 오른쪽 타선에 강하니까 나는 좋은 그 안타를 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금녀획이거든. 스스로 가둬버리는, 선을 쳐버리는 이렇게 가둬버리잖아요. 창살, 감옥처럼. 근데 최지만 선수처럼 오른쪽 타수인데 투수에 봐서는 또 왼타수로 쳐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게 뭐죠? 나는 저런 게 바로 뉴스 마인드요. 비욘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비욘드 넘어서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거다. 저 이치라는 것은 저는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치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이거니까 자꾸만 칸막이를 다 해버리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가 우리를 좁게 가두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무기가 될 수가 있다.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야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추구한 그 비욘드 마인드 그 케이스로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11월 달 우리가 대면 강의실에 만날 때 이제 간단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따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바로 이런 대중매체 뉴스를 읽고 관심 있는 분야를 읽고 그것을 내 삶하고 일상하고 연결해서 써보는 A4지 한 장에 써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평소에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습관은 양습,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평생 갖고 가야 된다. 이쪽에 있는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한원주라는 분이네. 한원주라는 분인데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검색하면 다 있으니까. 며칠 전에 94세로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런 분도 이건 20대 90대 이랬지만은 그 이분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거. 50대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그 이후로 이렇게 거의 봉사 차원에서 의료를 계속 진료를 해온 그런 멋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 그 유언이 뭔가 하면 잠깐만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세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세 마디를.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그 94년에 이 부모님들은 그 일제강점기 때 두 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독립운동가였더라고요. 저기 경남 지리산 쪽에. 그 이분들도 뭐 여러분이나 내 같은 다 시절을 겪었겠지만 굉장히 존중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몸에서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이 호감과 매력 이제 그런 걸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보여주긴 우리 이제 각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내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이지만 간접 경험, 직접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 삶을 90년의 그 삶이 그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내가 저번에 그 좋은 표현에 그 이런 게 있었죠. 소박하고 인정스럽고 조화롭고 신선하고 자연스럽고 간결하고 인간적이고 절제 있고 함축적인 했죠. 거기에 잘 들어맞는다. 힘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침 이런 어떤 그 굴곡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힘을 내라는 그것은 그런 게 이렇게 잘 녹아있는 소박하지만 절제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잘 담아내는 그리고 가을이라는 것은 지금 가을이죠. 10월달이니까 그냥 단지 그 계절적으로 봄이다 여름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자연의 또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우주 질서를 포함한 그 어떤 자연의 흐름에 대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그 이루는 어떤 그 정서? 그러니까 힘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게 뭐 코로나 뭐 전 세계적이지만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 게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힘을 내서 헤쳐나가라는 그런 당부라면 가을이다. 저 짧은 한마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떤 우주 자연의 어떤 그 이 순환 질서 그 속에 있는 그와 함께 가는 어떤 그런 또 삶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담아내는 말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랑해 하는 이 말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저번에 사르다 그러니까 꺼진 재가 아니라 어떤 불사라는 것처럼 주체적인 어떤 그런 할 때 내가 글자 소개를 했죠. 그 사랑이라는 게 단지 좁은 어떤 그런 어떤 감정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더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려고 하면 내 자신이 좀 더 그 이렇게 살아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사랑, 사람, 삶, 사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사르다. 사람, 사름, 삶, 사람.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 태도,
마음가짐이 이 얼굴, 그냥 눈, 코, 귀, 입이 달려있는 신체 한 부위로 얼굴이 아니라 정신이 드나드는 길이기도 하고 정신의 꼴, 모양 요렇게 이해해야 얼굴의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생각의 부가가치 요런 거라면 사랑한다는 것은 내 얼굴의 모습인 것처럼 내가 얼굴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의미를 가질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장애가 있어서 앞을 못 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뭐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이런 어떤 감각기관의 어떤 그 좀 부족함은 얼굴을 어떤 해부학적으로 얼굴 위에 신체 한 부위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그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얼굴이 우리 몸 전체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하는 것은 얼굴의 전체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분이 보여주는 이 세 마디가 그런 어떤 게 잘 녹아있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잘 90년 삶을 잘 반추해온 그런 모습을 돌아가실 때, 가족과 지인들 앞에 보는 데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말을 남겼다고 하니 그 울림이라는 게 굉장히 깊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의 이분하고 간접 경험이지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분의 삶이 내한테서 내 삶을 돌아보고 더 새롭게 하고 더 충실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좀 화제가 됐죠. 지금도 굉장히 테스는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거의 동양으로 따지면은 거의 공자 시대와 별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이죠.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제자가 플라톤이고, 그렇죠. 근데 소크라이라니까 너무 기니까 요 줄여서 테스형 해가지고 뭐 세상이 왜 이래 뭐 그런 구절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가 25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요런 노래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대중적인 관심을 이제 갖게 됐죠. 소크라테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거기에 이제 다른 데 쓰여 있던 걸 소크라테스가 많이 활용을 해서 너 자신을 알라, 무지를 깨라. 자기 자신이 뭘 잘 모른다는 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무지의 철학자죠. 무지의 철학자인데 우리가 2500년이라고 잡으면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순식간에 2500년 이 노래를 계기로 해서
아니, 노래가 없더라도 말을 하면 알죠. 그러나 이 노래를 계기로 해서 테스 형이라 하는 이 노래를 계기로 해서 뭐 국정감사, 지금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틀기도 하고 많은 글이 많은 대중매체에 많은 글들이 테스 형 막 하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막 쓰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뉴스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2500년 전에 그 우리의 생각 의식이 2500년에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거기에 순식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닿아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라, 빛이라는 게 얼마나, 불빛도 그렇죠. 빛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소리도 빠르고. 그러나 우리의 의식보다 빠를 수는 없는 거죠. 2500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닿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길고 짧은 어떤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죽었죠. 생물학적으로. 죽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마주하고 이렇게 할 때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살아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소통이다, 공감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점점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자꾸 넓고 깊게 키워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원주라는 이분도 분명히 죽었죠. 생물학적으로. 뭐 장례도 다 끝났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한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아있는 최지만 선수는 살아있고, 지금 생물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아니면 머리가 아니라 몸속에 뭔가 작용을 해서 살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 안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죽음이는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을 추모하는 뜻에서 그 삶을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삶, 그게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에게 남은 게 더 많은지 내한테 더 남아있는 게 많은지는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최지만 선수는 최지만 선수의 어떤 삶의 어떤 중이죠. 이분은 그동안 했던 축적을 임종의 이 세 마디, 헤드라인적인 표현이죠.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표현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이다. 최지만 선수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지만이 여러분들 뜻 알죠? 의지할 때. 그 다음에 만은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한글 이름을 쓰는 분도 있지만 한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름의 뜻이 대부분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뜻을 담아서 하는 거죠. 지만은 뜻, 의지. 이 만이라는 것은 숫자로 만이 아니고 그 만이지만 만에서 요 만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만은 뜻이 대단하다, 뜻이 강하다, 요런 이름이 갖고 있어요. 이게 이 지만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최지만 선수에 대해서 기사를 쓴다면, 글을 쓴다면 요렇게 풀이하겠어요. 요렇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넘어서고 하는 그 노력은 이게 뭡니까?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름값. 이름값을 한다면 이름값. 이 이름값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름값. 이름값.
이름값을 못 따면 안 되죠. 이게 이름값을 한다는 것이 명실상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과 그 속, 그 이름에 따르는 어떤 이 꽉 찬 속, 이름에 따라서 채워야 될 그 속이 상부, 서로 딱 맞다 이런 뜻이 명실상부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나쁜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값을 하도록 노력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도 내가 이야기했죠. 대학생, 대학교 이런 걸 그냥 대충 쓰면 그 현실도 대충 된다고. 대의 뜻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도 그냥 제일 많이 듣고 쓰고 하는 게 이제 자기 이름인데 자기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명실상부하게 이름값을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 지만 선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다. 교면사제죠.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에 대해서도 새로움을 발견하는 우리가 보통 그냥 많이 쓰고 그냥 쓰면은 둔감해지거든요. 둔감해집니다. 둔감이 있고 민감이 있는데 감은 감인데 느낌은 느낌인데 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첩하다 할 때 예민하다 할 때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걸 잘 느끼는 이런 거라면 이 둔하다 하는 것은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 이름에 대해서도 좀 둔감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처럼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이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명실상부한지 최지만 선수처럼 저런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것도 뉴스 마인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이름부터 좀 새롭게 이해를 해서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최지만 선수의 그 지만 뜻이 대단하다, 뜻이 강하다, 뜻이 대단하다 그런 의미를 나의 일상하고 연결해서 나의 이름을 새롭게 인식하는, 이해하는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분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걸 최근에 한글날을 맞아서 세종학당이라고 아시죠? 전 세계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베트남에도 세종학당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사람이 한국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꼽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 사르다, 사람 그렇게도 의미를 확장한 얼굴처럼 사랑, 사르다, 사랑, 사르다, 사랑, 사람, 삶, 요렇게 의미가 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좋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쓰는 이 한국어, 우리말 그걸 복잡하게 구분하고 하는데 그냥 우리 한국말 우리가 늘 쓰는 그 한글 사랑에 대한 좀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이지만
한글 사랑? 한글 사랑이라고 합시다. 한글 사랑. 네,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 세종대왕 때 470년 전인가? 맞죠? 하여튼, 한글 사랑이라는 게, 한글이라는 그 글자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도 어렵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그때 우리는 이제 주로 가지고 대부분 한자를 썼지 않습니까? 한자는 중국에서 만든 글자인데, 그때 이제 세종 때는 중국이 이제 명나라 왕조죠. 명나라. 그런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말을 받아서 이렇게 뭐 우리 다 표현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시대인데, 그 문자 말고 이런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어떤 좀 배신 같은 이렇게 너가 해주는 한자 말고 우리 걸로 만들 거야. 이게 어디 쉽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뭐 국력이 약했고 이렇게 되고 한자를 받아 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해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는 말 이게 어떤 소통을 하고 말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런 중요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게 뭐다? 음수사원의 자세라고 했죠. 음수사원의 자세. 물을 마실 때 그는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고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는데 여기서 수라는 것은 꼭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글을 쓰고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쓰고 우리가 공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 안 쓰고 우리가 잠시도 생활이 안 되니까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 뿌리를 생각하는 자세가 바로 한글의 음수사원이다. 음수사원. 여기 수는 이제 한글이 되는 거죠.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음수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간고사에 이거는 이제 빼고 일단 이거를 올려놓고 제지만도 빼고 여러분들 자 이것을 반드시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인식이 부족하니까 잘 보이나? 우리가 이렇게 뭘 표현을 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비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비문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새로움이 없으면 비문이지만 형식 면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비문이라는 거죠. 내일 갔다. 어제 갈 것이다. 이건 다 비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일단 문장 부호가 맞춤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헤드라인적인 표현을 하면 문장 부호는 맞춤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장 부호는 맞춤법이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문장 부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학교를 대학고 이렇게 쓰면은 만약에 학교를 학교라고 해야 되는데 학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웃을 거 아닙니까? 대학교라고 쓰라고 했는데 받아쓰기에 대학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대학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 글자도 모른다고 이렇게 막 비웃을 수가 있죠. 우리 일상적 쓰는 아주 쉬운 단어들, 모든 단어들, 모든 단어들을 틀리게 쓰면, 야, 그 글자도 몰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문장 부호에 대해서 둔감한 것은 그게 우스운 거죠. 그게 우스운 거라니까. 대학을 대화으로 쓴다든지 대흙으로 쓰면 잘못 썼다 웃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웃으면서 문장 부호를 잘못 쓰면 웃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씁니까? 문장 부호도 맞춤법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를 쓰건 뭐 어떤 식으로 쓰건 문장 부호 해봐야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두 가지가 있다. 요런 것은 문장 부호에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호 따옴표하고 혹은 쌍 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침표도 그냥 찍었는지 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표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이래놓고 이런 게 없다니까. 우리 문장부에 다 맞춤법에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그게 형식적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따옴표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해서도 이렇게 모양상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분명히 따옴표를 이렇게 해야 되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마구잡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때나 붙여.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강조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 해줘야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악습이죠. 잘못된 거. 심심하면 해보세요. 심심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걸 몇 개 안 돼. 그런데 요렇게 쓰는 것도 따옴표 대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장 부호를 1시간만 공부하면 다 압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문장 부호는 맞춤법이라는 딱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 태도가 바로 달라진단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대학교인데 대학고로 쓰면은 잘못된 것처럼 나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는 건 잘못됐다는 거. 맞춤법상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고 빠르게 한다는 말은 필요한 경우에 해줘야 돼요. 쉼표를 찍어야 되는지 그런 용법은 그냥 금방 공부할 수가 있어요. 문장 부호 이렇게 하면 검색하면은 용법이 다 나옵니다. 사전 뒤에 우리 국어원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쌍따옴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점 찍는 거, 이게 뭐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이렇게 하면 다 틀리거든. 매우 중요하다.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할 때, 저는, 이런 공식적인 어떤 이런 거 할 때, 저는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다. 이렇게 해야지. 저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식적인 표현에서 맞지 않다. 그 다음에 글씨를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의 글씨로 뭔가를 표현하는 그 상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글씨를
너무 못 알아볼 정도로 이게 바르지 않게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성신의 자세 차원에서. 그 다음에 한글 사랑의 차원에서 바꿔야 돼요. 리얼 같으면 요렇게 해야 되지 하면 안 된다. 숫자도 보면은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박또박 써요. 잘 모르면 반드시 바꿔요. 그것도 새로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글씨가 원래 이런데 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리얼입니까 이게? 세종대왕은 이런 리얼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이런 식으로 날리고 대충 해가지고 음수사원의 자세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한글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박또박 쓰면 돼. 또박또박. 또 하나는 글씨를 쓸 때 너무 깨알처럼 써가지고 또 잘 못 알아듣는 돋보기를 보고 비춰요. 너무 작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그런 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데 대해서 누군가 지금까지 굉장히 음악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매우 중요하다. 아까 사랑 나왔으니까 우리 베트남 학생들 아마 베트남어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다르죠. 이건 긍정적인 말의 뭐 어떤 그 냄새가 나는 이 냄새는 긍정 부정인 게 없죠. 그래서 내음이라고 하면 둘 다 표준어입니다. 가을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고 가을의 정취가 느끼는 것은 가을 내음이라고 해요. 가을 냄새라고 하면 안 되겠죠. 냄새는 악취도 냄새예요. 그러나 내음은 악취는 내음이 아닙니다. 악취는 내음이 아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할 때 단어 하나, 조사 하나, 그다음 그 분위기에 맞는 어떤 이런 그 어떤 표현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 굉장히 그게 한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글을 사랑해야 다른 나라 말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내가 내용적인 것은 따로 한다고 했죠. 이 문단을 그 나누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문단을 이 문단이 없으면 그거를 그 읽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단을 심심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어떤 그 상대방 그 글을 내가 일기 형식으로 써도 내 자신이 읽고 이해하기 위한 거는 그 다른 사람이든 어떤 식으로 하든 이 단어에서 문장으로 가고 이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구성하는데 이 문단이 거기서 그 우리 이제 그 시험지 같으면 뭐 이렇게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거 같으면 헤드라인은 이제 당연히 중요하고요. 문단이 이렇게 구분이 돼줘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어떤 전체 내용의 흐름이라는 게 생겨요. 흐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게 아주 잘 쏙쏙 이해가 되는데 마구잡이로 이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읽는 사람이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돼. 문단을 남으면서 읽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우 중요하다. 자, 일단 그런 거 내가 좀 정리를 해서 조만간에 알려주겠다. 자, 여러분들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그
뭐 노트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호주머니에 그 뭐 이런 제목은 뭐 이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 다는 게 좋겠죠. 자기의 어떤 제목을 해서 문방구에 가면 이런 거 그 노트 1,000원짜리 1,000원 주면 하나 살 수 있습니다. 1,000원. 이런 걸 항상 호주머니나 뒤 호주머니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말고 왜냐하면 그때 앉아서 이 메모할 일이 생겨요. 메모할 일. 벤치에 앉아서 나무와 낙엽과 나무와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떠올랐을 때 생각이 반짝 떠올랐을 때 나중에 하지 생각이 사라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다가도 항상 옆에 두고 이게 자기 이렇게 그것처럼 아주 소중한 자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걸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어 다니면 이런 작은 게 좋아. 이런 게 하나 갖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휴대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습관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손수첩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메모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쓰고 뭐 시도 쓰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도 드러내서 쓰고 생각나면 쓰고 할 때 항상 이런 게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꾸 이제 표현을 해볼 때 그리고 좀 더 긴 것은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하나 정해서 자기 가까운데 호주머니라든가 가방에 늘 넣어 다니면서 그 생각이라든가 막 이렇게 뭘 적고 그 다음에 뭐 구상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내 자신의 그런 생각을 따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최근에 어떤 데서 했는데 이메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지금은 특히 이제 그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런 게 많을 때 이메일을 주고 받을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도 이메일이 이제 중요한데 이메일에서 보통 이메일을 보내면 업무상 보내거나 이렇게 되면 특히 기업이 소비자 고객한테 뭐 이렇게 보내고 이래 할 때는 나는 정성껏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그냥 삭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잘 안 읽어봐요. 헛고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되고 요거 잠깐만 있다고 그 중간고사에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역시 이런 이메일도 이런 뭐 기교적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시 내한테 쌓인 게 쌓인 게 없으면 절대로 좋은 표현이 나올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느끼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도달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뭐 기교가 아닙니다. 기교. 그 기교적인 것은 아까 말했듯이 뭐 따옴표 문장보를 바로 한다는 것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누가 이래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겠죠. 딱 정확하게 하고 맞춤표 정확하게 하고 그 따옴표는 강조하는 의미가 많은데 꼭 내가 강조해야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이것을 쉼표를 자주 하면 안 돼요. 쉼표가 너무 자주 하면은 안 쉬어도 될 때를 쉼표를 해놓으면은 그것도 비문이고 틀렸단 말이에요. 이런 건 금방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내한테 어떤 그런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 그 다음에 일상을 새롭게 보려는 자세, 그런 태도, 대세긴 반축, 이런 것들, 우리 공부한
요게 내한테서 축적된 게 올라오지 않으면 그 내용에 볼만한 게 없는 거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들 주섬주섬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의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공부를 충실히 해서 내용이 볼 게 있단 말이에요. 볼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수준 높은 글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글을 잘 쓴다 하면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 삶을 드러나는 건데 내가 자랑스럽게 글을 쓴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 마인드, 이런 비욘드 마인드, 지금 대인의 삶의 자세 이런 걸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멩이 이런 것처럼 그게 그 자체가 이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한테서 내 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그걸 끄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끄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글이죠. 살아있는 글이다. 그런 게 없으면은 전부 다 시체, 글의 시체, 글 시체란 말이에요. 글 시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AI가 작곡한 그 곡으로 이제 가수로 데뷔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나왔죠. 그다음 AI 작곡 전문 이런 그 기업도 며칠 전에 보니까 생겼더라고. 그 점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AI 글쓰기 프로그램 나왔다고 했죠.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것들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것들하고 차별화가 안 되면 가치 있게 차별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이 공부를 충실하게 하면 내가 그냥 뭘 좀 표현을 한다는 그런 테크닉이나 어떤 기교 스킬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 근데 그것을 좀 다듬어서 여기에 맞게 어떤 그 취업에 맞는 인터뷰에 맞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창업이나 다른 어떤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은 강거 목장 차원에서 따라오게 돼 있다. 근데 과외 차원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그 갇혀서 일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돼버린다. 그 강의라고 하는 그 별의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단단하게 이런 디딤돌을 딱 해놓으면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쉽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100m를 뛰든 물론 뭐 선수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500m를 뛰라 하면은 호흡을 좀 조절하고 체력을 안배를 해서 뛰면 되고 1000m, 3000m라 100m는 100m. 근데 내 자체 그런 토대가 없으면 미천이 없으면 좀 가다 엎어져 버린다. 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한테 축적된 그런 콘텐츠를 이렇게 계속 쌓아야 그게 나의 어떤 좀 차별하던 그게 되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볼 게 있다는 거죠. 새로움이 없으면 호감 매력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강의 차원을 다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학기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대학 졸업하면 뭐 했는지 모르고 그런 것은 이렇게 실존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차원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 낡아져 버린다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한가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태양의 떳떳함, 심장 박동의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걸 생각하면 아주 시간을 전략해서 잘 축적을 해야 된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메일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제목이 중요하다. 뭐, 그 내용이 첫 분부터 어떤 그 상대방의 관심을 받아야 된다. 매력적인 제목으로 이런 말들은 이제 읽어보면 좀 형식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제목을 달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도를 해봐야 이제 내가 올려놓은 헤드라인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점점 실력이 붙는 거죠. 토대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2월 되면 진짜 실력이 진짜 일치월장하게 된다니까. 당당해지고 어떤 인터뷰를 그래? 5분 동안 내 영상에 나를 소개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10분 10분 3분이면 3분 500장은 500장 1000장은 1000장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강의 차원에 강도 목장의 차원의 공부가 되면 오늘 못한 내용은 여러분들 목요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12일은 우리가 또 강의실에 또 수업이 있고 오늘은 공부했던 그 잘 되새김해서 단단한 그런 디딤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욱 그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고 그렇게 합시다.